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약간 울리는데요. 오늘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돼 죄송하고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네. 영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슬펐어요. 슬프죠. 네, 슬퍼요. 이런 거 또 할까요? 네, 극장을 빌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마이크 이런 게 잘 따라주지 않아서 아직 극장도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초유가 아닌가 싶은데 작가가 이렇게 극장을 빌려가지고 독자들과 연말에 이렇게 영화 하나 같이 보고 또 영화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뭐 이런 일이 사실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들 처음이시죠? 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연말 아마 오늘 송년회 이런 거 뭐 제끼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술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에는 뭐 작가죠. 네. 술보다. 네, 하여튼 반갑고요. 영화 아마 지금 보셨고 그 여운이 많이 남아 있으실 텐데 처음에 보시면 저 도대체 갈매기는 뭐고 왜 자꾸 갈매기는 나오며 그리고 이게 잘 안 올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인물 관계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러닝타임이 길진 않아요. 1시간 반 정도 되는 러닝타임인데 그에 비하면 인물은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긴 영화를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자면 이제 짧게 그냥 끝난 것 같기도 한 그런 묘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연극으로 상연이 됐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톤 체홉이 굉장히 실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모스크바에서 몇 년 후에 좋은 연출가를 만나서 올렸을 때 비로소 이 갈매기란 연극이 가진 희곡이 가진 힘이 드디어 드러나면서 안톤 체홉을 대표하는 희곡이 됩니다. 반야 아저씨라던가 벚꽃동산 같은 것과 함께 그 말년에 물이 오른 기량들을 보여주는 영화죠. 갈매기는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상징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갈매기란 희곡에서 작가가 그 보리스가 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이야기를 쓰고 있다, 뭐 자기가 이렇게 적고 있다, 인물을 보면 막 묘사하잖아요. 그것도 안톤 체홉 모습 그대로예요. 안톤 체홉은 작가들 중에서는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 하면 이렇게 인물의 파일들을 계속 만드는 사람이었죠. 쉴 새 없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수첩에다가 어떤 인물의 캐릭터를 적고 그랬는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것은 갈매기를 보고 그 소녀를 보고 니나를 보고 그 어떤 그 생각하죠. 아주 호수에서 태어나서 호수를 고향처럼 생각하고 호수를 사랑하는 여자가 우연히 어떤 도시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파멸한다라는 것인데 그걸 뭐 대수롭지 않게 쓰지만 그것이 극 전체에서 이렇게 그대로 구현되잖아요. 그래서 갈매기는 뭘까? 어려운 상징은 아니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불운일 수도 있고요. 그죠? 생각지도 않은 불운. 갈매기는 총에 맞기 직전까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평화롭게 호수를 유영하다가 한순간에 추락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총에 맞게 되었는가 하면은 별 생각 없는 어떤 인간의 사소한 악의 같은 거죠. 사소한 악의 그냥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화려한 삶을 선망하죠.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모스크바의 또 화려한 삶, 배우가 되는 삶 이런 걸 선망했을 뿐이고 유명한 작가가 왔다니까 가서 인사하고 뭐 그 남자는 또 연상인 그 배우와 살고 있지만 보리스는 뭐 또 젊은 여자가 자기 좋다고 하니까 또 그냥 한번 와봐 모스크바 이렇게 하다가 그 여성의 인생을 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안톤 체홉의 굉장히 훌륭한 점은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이 모두 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순수한 악의를 가지고 남을 파멸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수롭지 않은 농담, 대수롭지 않은 빈정거림 이런 것들로 파국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현대적이죠. 처음에 연극이 시작되면 그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냥 아들이 그 엄마 온다고 좀 연극을 준비했는데 좀 잘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계속 삐딱하게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이거는 뭐야 뭐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아들이 제발 집중 좀 하시라고요 막 이러는데
집중하기도 좀 어려운 연극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처음에 제가 이 희곡을 봤을 때는 아주 나르시스틱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배우니까 좀 그런 성격을 갖기 쉽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아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가 막 중심이고 그런 그냥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또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또 희곡으로도 보면 둘의 예술관이 다른 거죠. 그 엄마는 아주 전통적인 연극에서 배우를 해왔고 나름의 연극관을 가지고 있어요. 연극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걸 갖고 있는데 이 아들은 아주 실험적인 연극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그 오래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실험적인 연극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지구가 달이 어쩌고 막 그러니까 엄마는 실은 그 아들의 연극관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그걸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세계 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모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사랑의 방향이 있어요. 얘는 예를 들면 이 콘스탄틴은 엄마의 인정을 받고 싶지만 엄마는 이 아들보다는 그 보리스라는 젊은 남자에 관심이 있고 보리스는 또 니나한테 관심이 있고 니나를 중심으로 또 다른 또 이 방향이 생겨요. 콘스탄틴은 니나를 사랑하지만 니나를 보리스를 사랑해요. 보리스는 콘스탄틴이 갖고 싶어하는 두 가지를 다 빼앗았어요. 엄마의 인정, 니나의 사랑. 죽이고 싶겠죠. 근데 죽이지는 못하고 자기를 죽이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의사를 둘러싸고도 그 관리인의 부인은 또 의사를 사랑하고 또 의사는 또 엄마를 또 옛날부터 좋아했던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이 희곡은 연극으로도 저도 한 2번 정도 봤고 또 희곡으로도 읽었는데 또 영화로 이번에 보게 돼서 굉장히 또 신기했어요. 처음 보거든요. 영화로는 처음 보는데 연극을 거의 그대로 구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희곡이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구현한 것도 또 나름의 재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톤 체홉은 희곡도 잘 썼지만 단편도 잘 썼잖아요. 그래서 단편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았죠. 귀여운 여인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단편집들이 많으니까 올 연말에 뭐 읽을 책이 없으시다면 체홉의 글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희곡은 읽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희곡은 역시 상연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을 보는 게 가장 좋죠. 연극, 영화 이런 형태로 보는 게 가장 좋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안톤 체홉을 공연하고 있다. 셰익스피어만큼이나 자주 상연되는 희곡이니까 여러분이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어디서든 연극의 형태로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야심적인 연출가들이 특히 갈매기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인물들이 아주 잊지 못할 인물들이잖아요. 하나하나 집에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특히 그 아네트 베닝이 연기했던 엄마 압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젊어 보이냐 아직도 그런 거에 막 집착하고 그래서 연령대도 그 연극 희곡에서는 40대 초반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그 정도면 충분히 늙었다고 봤는데 평균 연령이 올라가면서 훨씬 이제 60대 정도로 올라간 것으로 세팅을 했지만 역시 그 희곡에서 나왔던 그 엄마의 캐릭터를 정말 잘 연기하고 있죠. 너무나 유명한 희곡이기 때문에 이거 찍는데 뭐 20일인가 뉴욕 북부에서 다 찍었다고 그러죠. 한 번에 그냥 20일 만에 촬영을 다 끝냈다고 들었는데 아마 듣는 순간 모두가 다 알았을 거예요. 제대로 연기 교육을 받은 배우라면 갈매기를 영화로 만들 거고 당신은 이번에 콘스탄틴 역을 맡아달라고 했으면 바로 그 역을 바로 이해하고 아마 영화 현장에 가서 그것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갈매기를 볼 때마다 슬픈데 그 슬픔은 그런 거죠. 아마 아까 어떤 분들이 슬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슬픔이 어디서 오는가를 굉장히 탐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톤 체홉은 이것을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코미디라고 써놨거든요. 코미디라고 써놔서 읽는 분들이 이제 당황하세요. 굉장히 슬프잖아요. 슬프고 특히 그 마지막에 그 찾아와가지고 니나가 막 그러고 있을 때 아직도 자기 보리스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있을 때 이 바보야 막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비극들 영화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콘스탄틴은 총으로 자살하죠. 희곡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자살하고 의사가 와서 콘스탄틴이 자살했으니까 바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엄마를 모시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보리스 보고 뭐 그런 얘기 죽었다는 게 분명하게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죽었고 니나의 인생은 불쌍해졌고 불행해졌고 막 이런 것인데 왜 코미디라고 했느냐 또 역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톤 체홉은 코미디와 비극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적인 구분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극이 되려면 한 인간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거대한 재앙이 빚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재앙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보통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 나왔던 예를 들면 뭐 맨체스터 바이 더 씨 같은 영화가 전형적인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실수로 집에 불이 나서 아이들이 전부 죽어버린 그런 일을 겪고 살아야 되는 그 아버지, 이런 사람이 이제 전형적인 그리스 비극이죠. 사소한 실수, 결함 때문에 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코미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시면 인물들의 어떤 실수라는 것은 없어요. 어떤 실수를 저지르진 않아요. 아무도. 그냥 계속해서 얘는 얘를 사랑하고 얘는 얘를 사랑하고 얘는 얘를 사랑하는 전형적인 몰리엘의 희극 같은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랑 소동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막 보여주죠. 그런데 읽고 났을 때 너무너무 이 인생이 도대체 뭔가, 왜 인간의 운명에 우주는 관심이 없고 인간들은 왜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냥 즐겁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슬픔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잖아요. 근데 안톤 체홉은 이런 슬픔을 준다고 해서 비극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코미디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우스꽝스러운 면들이 드러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안톤 체홉이 가진 어떤 작가적 야심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은 전형적인 비극으로 비극을 쓰지 않더라도 나는 사람들을 인생에 대한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작가들이 품을 수 있는 야심이고, 특히 작가적 기량이 이제 물 위에 올랐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초연을 했을 때는 안톤 체홉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초연을 했을 때 뭐 실패하고 나서 굉장히 좌절했고요. 근데 모스크바 극장의 연출가는 그 당시에 유명 연출가였는데 이것을 자기는 비극으로 그리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안톤 체홉이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건 코미디라고 막 얘기하는데, 안톤 체홉의 의견을 묵살하고 연출가가 그 비극으로 장중하게 올리게 되는데, 이게 성공해요. 그런 걸 보면 원작자의 말을 꼭 들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나중에 성공한 뒤에는 뭐 체홉도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하지만 작가가 그런 야심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작가가 품은 야심은 결국 자기 독자와 관객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독자와 관객들이 이것을 아무리 작가가 코미디라고 써놔도 물론 전형적인 코미디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아주 특이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작가는 코미디를 쓰려고 했지만 굉장히 사람들은 비극적으로 느끼고, 전형적인 비극은 아니지만 더 큰 슬픔을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인생에 대한 어떤 통찰을 안겨주는 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애매하면서 독특한 위치가 아닌가. 이게 단박에 어떤 것들이 잡히진 않겠지만 한 인생이라는 것이 가진 이 악의, 그러니까 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심한 거죠. 우리 운명에 무심해요. 얘가 어떻게 되든 알 수 없어요. 지나가다 그냥 총을 맞아서 떨어지는 갈매기처럼, 그래서 어떤 불행의 상징이 돼버린 갈매기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일에 휘말릴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추운데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이 지구 별에서 좀 더 멋진 일들, 의미 있는 일들, 보람찬 일들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